2-4번인데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이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고요. 10의 A제곱을 3으로 나눌 때 몫이 정수이고 나머지가 2인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문제를 슬쩍 보셨을 때 드는 생각이 좀 있을 겁니다. 무슨 생각이 좀 드나요? 살짝 드는 생각. 이거 고1 때 많이 보던 패턴이죠. 어떤 수를 누구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자 생각을 해봐. 일단 A가 0하고 1 사이니까 10의 A제곱이라고 했다? 근데 이 A에는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애가 오지. 그럼 얘는 당연히 10의 0승보다는 큰 애고 10의 1승보다는 작은 애겠죠.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잠깐만. 얘가 몇인 거야? 얘는 몇인 거야? 그럼 A의 10제곱은 1보다는 크고 10보다 작은 어떤 수일 거야. 납득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누구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다? 몫이 정수고 나머지가 2다라고 했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떤 애냐면 이 수는 어떤 애냐면 이 수를 2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몫이 정수로 나오고 나머지가 몇이 되는 2가 되는 값이다 라는 거야.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 올 수 있는 게 누구? 1부터 10 사이 값이 온다고. 맞아? 그럼 자 생각해봐. 3에다가 정수를 곱하고 2를 더하면 이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떤 수겠어? 정수겠지. 그럼 다음 수의 범위 안에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정수들 중에 다음 관계를 만족하는 애는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5가 있나요? 2도 있죠. 정수니까. 그 다음 또 누구 있어? 다음 관계 만족하는 애 누가 있어요? 8 있죠. 또 없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A의 10제곱이 2인 경우이거나 5인 경우이거나 8인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인 거고. 납득이 돼요?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였습니까? 10의 A제곱이네. 조질 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였어? A 값의 합이었잖아. 그럼 여기서 볼게. 10의 A제곱이 2가 됐대. 그럼 이때 A 값은 누구다? 로그 10의 2. 맞아요? 밑10 생각할게요. 이거나 아니면 얘가 5가 됐다는 말은 로그 5. 얘가 8이 됐다는 말은 로그 8이라는 거지. 됐어? 그럼 A 값을 우리가 로그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다는 거네. 받아들여요? 이 A 값들 전부 다 뭐 해라? 더해라. 그럼 이 값들을 전부 다 더해 주시면 로그 몇인 거야? 80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로그 80은 로그 10 더하기 로그 8이라고 다시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답은 뭐예요? 1 플러스 3 로그 2. 이게 A 값의 합이겠습니다. 됐어요? 그냥 실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서 얘기하면 되는 거야. 받아들여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2-4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문제 2-5번이죠. 자, 보겠습니다. 네? 난 보겠습니다. 여기만 지금 지울게요. 문제 봐야 되니까. 자, 2-5번 문제 보시면 잘 정리하세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중에 알맞은 걸 써놓으세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이거 명제 때 우리 배웠던 단어인데 기억나실? 안 나실? 나실. 축하드립니다. 자, 이것은 이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의 흐름 볼게. 자, 앞에 있는 조건을 P, 뒤에 있는 조건을 Q라고 해볼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이때 생각을 하죠. 첫 번째,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거짓인 경우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죠. 맞아? 두 번째, 거꾸로 될게.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P이면 Q이다가 거짓인 경우. 나 제대로 말했죠? Q이면 P이다가 참, P이면 Q이다가 거짓인 경우. 이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 다음 마지막,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상황이라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맞아? 그럼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건 이거네.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만 관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입니다. 보세요. P이면 Q이다가 참일까요? A의 X제곱과 B의 X제곱이 같다면 A, B는 같은 수일까요? 아닌 이유는 뭐 때문에? X가 0이라면. 맞아? 그럼 두 번째, Q이면 P이다는 참일까요? 그럼 P는 어떤 조건인 거야? 필요 조건이네요. 됐잖아. 우리 고을 때도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받아들여? 물론 여기서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P가 집합 Q에 포함된다. 그래서 포함 관계로 볼 수도 있었겠지. 근데 이거는 안 되면 더 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X가 0보다 클 때만 볼 거예요. 뿅. 자, 이것은 P는 이것이기 위한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라는 거죠. 그럼 다시 관찰하자고. 둘이 같은 거는 A, B가 같은 겁니다. P면 Q이다가 참일까 거짓일까? 이유는요? 뭐 1번이랑 사실 비슷한 느낌이네요. 맞아? 거짓. 그럼 Q이면 P이다는 참일까요? A, B가 같으면 밑이 A, B일 때 X 진수가 똑같네? 그럼 같은 거 맞아? 맞네. 이것도 필요 조건이네요. 그래서 둘 다 필요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관계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 명제 관계를 끄집어내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1 때 했던 이야기고 이게 잘 돼 있어야지 나중에 증명할 때 납득이 잘 될 거야. 흐름 잘 보세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여기 연습 문제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요거죠? 2-6번이네요. 자, 보시면요. 납득이 돼요. 자, 2-6번입니다. 여기 보세요. 소수 첫째 자리 이하를 버린 값을 x라고 했고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y라고 했대. 자, 이 말이 조금 재밌어요. 잘 보셔야 되는 게 봐봐. 소수 첫째 자리 이하를 버렸잖아. 버린 거잖아. 이 친구 좀 볼게. 로그 2의 23은 분명히 로그 2의 누구보다 커? 16보다는 클 거야. 맞아? 2의 몇 제곱이 16이에요? 2의 몇 제곱이 23이에요? 당연히 얘가 더 클 거라고. 받아들임? 하지만 얘는 로그 2의 누구보다? 32보단 작을 거라고. 맞아요? 얘가 몇입니까? 4. 얘는 몇이고? 5. 그럼 얘는 어떤 애냐면 4점 얼마일 거야. 받아들여? 그럼 소수 아래 소수 첫째 자리 이하를 버리는 거니까 첫째 자리도 포함해서 버리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돼? x는 4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받아들여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정수 부분이라는 표현을 쓴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 만약에 마이너스 2.13이라고 나와 있고, 자, 소수 아래 첫 번째 자리 이하 버리세요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말하는 거냐? 마이너스 2라고 말하는 거야. 얘 정수 부분 몇이야? 마이너스 3이야. 봤어요? 얘는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지만 엄밀하게 표현하시면 정수 부분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납득이 될까요? 혹시 나 혼자 너무 말하니? 괜찮아? 그러면 x값이 일단 4라는 건 납득이 됐고, 그럼 두 번째 y값 볼 건데 얘도 같은 패턴으로 볼 거거든. 자, 봐봐. 로그 3의 143입니다. 자, 로그 3의 143이에요. 3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얘도 어떤 두 수 사이에 있는 건지 내가 일단 찾아볼게.
자, 봐봐. 3에 81. 얘보단 클 거 아니야. 3에 243. 얘보단 작을 거 아니야. 얘가 몇이야? 4잖아. 얘는 몇이니? 5잖아. 그럼 얘는 몇이야? 4점 얼마야? 맞아? 얘가 4점 얼마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 와 이래. 받아들여? 4점 얼만데 첫 번째 자리 여기서 반올림을 하래. 그럼 반올림이라는 거니까 얘가 5보다 크면 5가 되는 거고 5보다 작으면 4가 되는 거 아니냐? 받아들여? 그럼 이때 y에 올 수 있는 값은 4 또는 5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여기서 이제 뭐해? 찍기 시작하죠. 제곱 더했네. 뿅뿅뿅뿅 32요. 제곱 더했네. 뿅뿅뿅뿅 61이요. 뭐야, 둘 다 답이네. 그럼 이제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겠지. 맞아? 잘 봐. 우리가 뭘 갖고 얘기했었냐면 얘가 왜? 다시 미안합니다. 오늘 목표까지 못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둘 중에 하나 할 거야. 납득이 돼? 납득이 돼? 그럼 여기서 봐봐. 우리가 관찰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의 가장 큰 핫 이슈는 바로 얘가 4.5보다 크니 작니였다고. 맞아? 얘가 4.5보다 크니 작니였다고. 납득이 됨? 개별적으로 질문해서 안 들어도 된다? 개별적인 질문을 받지 않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드네. 발 콩콩콩콩 하면서 이거 너 아니었어? 너였어? 아닌데? 너 범인은 이 안에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보는 건 이거야. 로그 3의 143이라는 이 숫자가 과연 4.5보다 큰 걸까 작은 걸까? 이걸 관찰할 거라고. 받아들여? 얘가 4.5보다 큰 애면 반올림해서 5가 되는 거고 작은 애면 반올림해서 4가 되는 거거든. 납득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나는 이거를 비교해 볼 겁니다.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 알려주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 문제에 뭐가 있어? 루트 3이 몇이다라는 말이 주어져 있죠. 아니 갑자기 웬 루트 3? 웬 갑자기 루트 3일까? 이게 왜 나왔을까? 무슨 의미가 있어 루트 3이 이게? 이게 무엇이 때문에? 자, 이 친구 볼게요. 자, 이 값을 내가 편의상 K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K가 4.5보다 크니 작니에 대한 언급인 거잖아. 자, 지수로 바꿔서 표현합시다. 어떻게 돼? 3의 K제곱이 몇이다? 143이다 인 거죠. 받아들여? 우린 이 K가 4.5보다 큰지 작은지가 필요한 거잖아. 받아들임? 그럼 우리는 3의 4.5제곱이 누군지를 관찰하면 비교하면 되는 거네. 받아들여요? 잠깐만, 3의 4.5제곱 3의 4제곱에다가 3의 몇 제곱? 4제곱에다가 4제곱에다가 3의 몇 제곱을? 2분의 1을 곱해주면 4.5 맞잖아. 이것도 보면서 선생님 3의 제곱이잖아요 이래버리면 환장하는 거지. 그쵸? 됐어요? 3의 4제곱 몇이고? 81이고 됐지? 2분의 1제곱 몇인데? 루트 3인데 이거 1. 몇? 7이라며. 그럼 결과적으로 81에다가 1.7을 곱한 값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7일은 7, 87에 56, 81. 그래서 결론은 137.7인 거잖아. 맞아? 그럼 3의 4.5제곱이 137.7인가 봐.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더 크잖아. 그럼 당연히 이 K값은 4.5보다 어떤 애였다? 큰 애였다. 그러면 4.5보다 큰 놈이었으니까 반올림했을 때 5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답은 누구다? 41이었다. 납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찾아봤습니다. 해서 얘기해 주시면 된다라는 문제였고요.
넘어가 될까요? 자, 2-17, 21. 두 문제네요. 혜린아, 이쁘게 앉아야 될 거야. 왜냐면 허리가 너무 아파. 그렇게 앉으면. 다리를 펼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럴 수 있죠. 다리가 긴가 보네요. 생각보다.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봅니다. 2-17이고요. 꼭 내가 말하면 저렇게 꼭 뭐라고 그러고 말이야. 자, 2-17입니다. 17, 21. 한 번에 볼 수 있을까? 볼 수 없네. 아씨, 진짜 아쉽네요. 자, 2-17과 21 두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보이죠? 삼각형에서의 세변의 길이를 지금 준 상황이거든요. 보이죠? 이런 관계를 만족한데, 봐봐봐. 둘이 같은 거래. 왼쪽 거 계산하고 오른쪽 계산하면 같은 거래. 그 내가 쭉 문제를 관찰해봤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밑이 달라. 밑이 다르잖아. 맞아? 그리고 또 웃긴 건 곱하고 있어 이 새끼들. 맞아요? 너네 로우끼리 곱하는 거 배운 적이 있다 없다? 누가 알려줬어 도대체? 배운 적 없잖아요. 맞아요? 저분은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맥 한번 짚어봐. 띠나. 에휴, 짚는 놈이나. 자, 보시면 그럼 일단 이렇게 해볼게. 얘네가 어쨌든 진수가 다 C인 상황이거든. 맞아? 그럼 이때 밑변환 공식 한번 써서 밑변환 이용해서 밑을 전부 다 C로 바꿔줄게요. 가능할까요? 네. 괜찮을까요? 네. C는 1이 아니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길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큰 수겠죠. 밑조건을 만족하네. 그래서 우린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로그 C의 A 플러스 B 분의 1 더하기 로그 C의 A 마이너스 B 분의 1는 밑변환 씁니다. 로그 C의 A 플러스 B 분의 2 곱하기죠. 로그 C의 A 마이너스 B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럼 왼쪽 보시면은 분수인데 서로 더하고 있으니까 분모가 다르네? 통분해야 되겠지? 그럼 둘이 곱한 거 분해 얘는 이쪽으로 얘는 저쪽으로 곱하면 되는 거잖아. 씁니다. 로그 C의 A 플러스 B 곱하기 로그 C의 A 빼기 B 분의 요로 정리해 주시면 로그 C의 A 빼기 B 더하기 로그 C의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게 로그 C의 A 플러스 B하고 로그 C의 A 빼기 B 분의 2랑 같다는 걸 알 수 있겠네. 받아들여요? 납득이 돼요? 그럼 결론 얘네 분자끼리 같으면 되는 거잖아.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럼 로그끼리 덧셈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진수끼리 곱한다면서. 그럼 결론 로그 C의 A제곱 빼기 B제곱이 2라는 거죠.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밑 짚고 나갔다 들어와서 C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같은 거고요. 결과적으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다는 걸 알 수 있겠네.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되네요. 빗변이 누구인? 네,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이었습니다. 됐습니다. 끝. 빨라? 괜찮아? 이렇게 했어? 납득이 돼? 응. 됐어요.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마지막 문제죠. 2-21번 문제입니다. 자, 2-21번 문제고요. 이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B1, B2, B3, B4가 0 또는 1이고요.
로그 2의 7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보았다. B1, 2, 3 값을 구하세요. 이거 처음에 시작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푸신 분. B1하고 B2는 구했어요? 이거 푸신 분. 나 이거 해결했음. 아무도 없나요? 숙제는 했잖아요. 왜 이렇게 다들 다현아 혹시 무슨 일 있니? 힘드니? 하빈이 힘들어요? 몸이 안 좋아요? 혹시 연락 오나 이런 건 아니라면 네 조금만 네 힘내세요. 현진은 이제 잠 깼어요? 이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요? 자, 얘네가 0 또는 1이라고 했거든? 맞아?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값이 0 아니면 1이잖아. 자, 생각을 해봐. 자, 생각을 해봐. 얘는 0 아니면 2분의 1이야. 얘는 0 아니면 4분의 1이야. 얘는 0 아니면 8분의 1일 거라고 받아들여.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석은 이렇게 돼. 내가 로그 7의 2가 있어. 7에 몇 제곱하면 2가 되나요? 라는 표현이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 이 값이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는 상황이거든. 근데 대략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 로그 7의 2. 이 값을 편의상 K라 하면 7의 K제곱이 2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인 거고. 그럼 이 K 값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7에다가 1제곱하면 7이고요. 7에다가 0제곱하면 1이니까 요 사이에 있는 놈이 거예요. 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받아들여? 그럼 일단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야, K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애일 거야. 그럼 0.5식갱이가 되겠지. 받아들입니까? 그럼 0.5식갱이니까 얘네들의 값을 대략적으로 유추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거든. 맞아? 미쳤죠. 못하지. 받아들여?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판단도 아직 안 섰잖아.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 얘 2분의 1 아니면 0이라며. 4분의 1 아니면 0이라며. 맞니? 봐봐봐. 우리가 양변에다가 2를 곱하잖아? 그럼 좌변 이렇게 돼. 2 로그 7의 2는 B1 플러스 2분의 B2 플러스 2제곱분의 B3 플러스 2세제곱분의 B4 플러스 뿅뿅뿅뿅뿅 될 거야. 맞아? 그럼 봐봐봐. 예. 로그 7의 4거든. 올라가니까요. 맞습니까? 맞아요. 받아들여요? 맞아요. 그럼 로그 7의 4를 내가 다시 K라고 놓을게. 이거 말고 뿅. 그럼 또 얘기할 수 있죠. K는 어떤 애입니까? K는 어떤 애예요? 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애지. 맞아? 그럼 내가 이 K를 쭉 언급했을 때 0. 얼마라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는 0 아니면 1이잖아. 그럼 여기에 1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뭔데? 0인 거야. 김혜린 B1 구했다면서요. B1이 0입니다. 됐죠? 이거 알아냈어요. 그러면 자, 이 식을 내가 또 다시 이렇게 써볼게. 랄랄랄랄랄랄랄랄. 네, 됐어요? 그럼 또 다시 이 친구를 2분의 1 또는 0, 4분의 1 또는 0, 8분의 1 또는 0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받아들여? 뭐 어떻게 할까? 또 양변에다가 2를 한 번 더 곱해볼게. 그러면 이 몇 대냐 이제? 16.
로그 7의 16은 B2 플러스 2분의 B3 플러스 2제곱분의 B4 플러스 똥똥똥똥 맞아요? 그럼 이때 이 친구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애인 건 자명하지. 그럼 1점 얼마라고 표현되겠죠? 얘가 몇이다? 1이다. 됐어? 이 표현이겠네. 받아들여요? 그러면 너 얘가 1인 거 알았구나. 오케이. 됐죠? 1인 거 알았어. 축하드린다. 얘가 넘어가면 로그 7의 7분의 16이겠죠? 이거였겠지? 그럼 또 양변에 뭐 해주면? 2를 곱해주면 로그 7의 7분의 16 제곱은 맞아요? B3 플러스 2분의 B4 플러스 올롤롤롤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친구 7의 몇 거듭제곱 사이에 있는 값인가? 만 관찰하면 되는 거죠. 받아들여요? 자, 참고로 이 친구 얘 K라고 놓을게. 로그 7의 7분의 16 제곱을 K라고 놓을게요. 됐죠? 자, K는 어떤 애일까? 에이, 7의 K제곱이 49분의 16의 제곱 몇이냐? 이거잖아. 안 되네. 맞아? 얘 몇인데? 아니, 안 돼요. 대략. 야, 7보다 커? 안 돼요. 그럼 7보다 작잖아. 네. 그럼 뭐 대충 5점 뭐 얼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몰라 잘. 됐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7의 0제곱이랑 7의 1제곱 사이에 있는 거지? K는 어떤 애? 0점 얼마겠지? 그럼 얘는 몇인데? 0이겠네. 그래서 하나씩 자릿수 맞추면서 지금처럼 푸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조금 재밌어 하시는 분들 지금 이런 방법 재밌잖아. 여러분들 네이버에다가 테일러 급수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뭐예요? 테일러 급수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얘랑 비슷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이거든. 또 정석에서 되게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이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카메라 찍고 있어요. 네, 카메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재밌는 얘기 나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수투 수업을 할 때 아마 요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정도면은 되는 걸까요? 괜찮을까요? 자, 김혜린 또 할 말 있었다면서요?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자, 로그 10은 몇이죠? 1이네요. 로그 100은 몇이죠? 2입니다. 로그 1000은요? 3이고요. 로그 만은요? 그럼 여기서 문제. 로그 x를 봤는데 얘가 3.21이 나왔다라고 보자고. 받아들여요? 얘는 몇 자릿수입니까? 라고 x의 자릿수를 물어볼 거야. 그럼 여기 오는 x는 분명히 1000하고 10,000 사이에 있거든. 맞아요? 몇 자릿수예요? 네 자릿수. 그럼 우리 뭘 보고 한 거야? 정수 부분을 보고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수 부분에 1을 더하면 곧 자릿수다. 납득이 될까요?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자, 두 번째. 얘기한 김에. 자, 로그 0.1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0.01 몇이에요? 마이너스 2고요. 로그 0.001 마이너스 3이고요. 로그 0.0001 몇이에요? 마이너스 4겠죠?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로그 x를 봤더니 이게 마이너스 2.73이었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봐봐. 마이너스 2.73이면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지만 마삼보다는 큰 애잖아. 받아들여요? 그럼 x는 어떤 애냐면 제 0.01보다는 작지만 0.001보다는 큰 수가 될 거라고 받아들여? 받아들여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x값은 0.003, 0.018, 0.0092 이런 애들이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맞습니까? 그럼 이 친구는 소수 아래 몇 번째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옵니까? 라고 하면 0.00땡 몇 번째? 세 번째겠죠? 그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3 플러스 0.27로 표현할 거야. 받아들여? 정수 부분 누구야? 마이너스 3이죠? 정수 부분이 음수로 나왔을 때는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서 소수 아래 그때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옵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납득이 될까요?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됩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 갖고서 첫 번째 문제 해볼게. 6의 100제곱입니다. 이 친구 몇 자리 숫자니라고 물어보면 뭐 하면 돼?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해서 그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관찰하면 되는 거죠. 받아들여? 로그 6의 100제곱은 100 곱하기 로그 2 플러스 로그 3. 됐죠?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니까요. 그럼 로그 2가 누구고 로그 3이 누군지 압니다. 둘이 더한 건 몇이에요? 0.781이죠? 여기에다 뭐를 한 거야? 100을 곱했네. 됐습니까? 77.81인 거죠. 정수 부분 몇이다? 77이다. 그럼 얘는 몇 자리수입니까? 78자리수. 끝. 됐어요? 자, 잘 보셔야 돼. 6의 100제곱의 자릿수를 구하기 위해서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한 다음 그 상용 로그 취한 값의 정수 부분을 관찰한 거야. 받아들여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여기 보시면 4번입니다. 5의 마이너스 30제곱이죠. 그럼 5분의 1이 30제곱인 거잖아. 그럼 이때 이 친구 소수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로그 5의 마이너스 30제곱 이 친구의 상용 로그 값을 관찰하면 되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30 곱하기 로그 5인데 잘 보셔야 돼요. 로그 5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5라는 수는 2분의 10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2분의 10이라는 다음 값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마이너스 30에 1 빼기 로그 2. 로그 11이니까. 됐죠? 결론 1에서 2 로그 2를 빼주면 몇이라고요? 699 빵인가요? 여기에다가 너 마이너스 30을 곱해줘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30 곱합니다. 뿅 되고요. 6, 3, 18, 9, 3, 27 6.97 마이너스 20 점 얼마 97 97 됐죠? 결론 정수 부분 몇인 거야? 마이너스 21인 거죠? 그럼 소수 아래 몇 번째부터 영향 숫자 나온다고? 21번째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또 할 거라고. 기본 문제 3-2번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 너 몇 자리인지 구하는 거는 정수 부분 찾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너 소수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고 그게 누군지도 말해봐. 됐어요? 가장 앞대가리는 그 숫자가 누군지까지 한번 말해봐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조사를 해보는 건 몇 자리수입니까? 부터 출발을 하니 다음에 상용 로그 값을 관찰하는 걸로 시작을 하면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을 먼저 관찰하면 몇 번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요. 6의 50제곱 나누기 7의 50제곱이라 하면 일단 이 친구는 1분의 6의 50제곱인 거잖아. 맞아? 첫 번째 자리에서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애가 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 이 친구의 누굴 본다? 상용 로그 값을 본다고.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서. 받아들이고요. 그럼 이 친구가 쓱 정리가 되면 50에다가 로그 6 빼기 로그 7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또 여기서 로그 6이 누구냐 하면 얘는 로그 2랑 로그 3을 더한 거잖아. 그럼 얘네 둘이 더하고 얘는 빼는 상황이네. 자, 계산해 봅시다. 얘네 둘이 더하고 얘는 빼는 상황입니다. 둘이 더하면
7781에서 얘를 뺍니다. 그럼 몇이니? 마이너스 (0.067) 0.067이네요. 맞나요? 됐어요? 그럼 계산합시다. 0 하나 곱해주고요. 뿅뿅뿅. 5 곱하면요. 마이너스 6, 5, 30, 7, 5, 35.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이때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0.65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이때 첫 번째 답을 하죠. 몇 번째? 네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올 거야. 받아들여? 그럼 그때 그 0이 아닌 숫자가 누군데? 라는 그 질문의 답은 어렵지 않아요. 소수 자리를 드디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는요. 로그 10의 마이너스 4죠? 그게 마이너스 4잖아. 더하기네. 이 친구 볼게. 0.65야. 맞아? 생각해봐. 0.65야. 이거 밑이 10인 로그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봐. 0.65야. 봐봐. 로그 3이 몇이야? 0.4771이지? 그럼 요거면 우리 로그 3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0.4771, 0.65 얘가 더 큰 거죠? 일단 첫 번째 로그 3보다 큰 애인가 봐. 그럼 잠깐만. 우리 로그 4가 몇인 줄 알아? 0.6020이죠. 그럼 잠깐만. 얘 로그 4보다 어떤 애야? 그럼 얘는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4보다 큰 뭐 5가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잖아. 그럼 4보다 더 큰 로그 누구 있지? 로그 5 한번 볼까? 로그 5는 몇이야? 1 빼기 로그 2랑 같은 거죠? 0.699 빵? 이거였어? 잠깐만. 그럼 얘는 0.65는 로그 4랑 로그 5 사이니까 우리가 얘는 로그 4.뿅뿅뿅뿅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얘네 둘이 더하라는 말은 곱하라는 거잖아. 맞아? 그럼 4.땡땡땡에서 소수를 몇 개 밀어라? 4개 밀면 되는 거죠. 그럼 가장 앞대가리 온 숫자는 누구겠어? 4겠네. 받아들여? 그래서 그 숫자는 4였어요. 여기까지 하셔야만 제대로 자릿수와 그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네? 뭐 들리겠죠, 뭐. 자, 여기 문제 보시면 7의 100제곱은 85자릿수고 11의 100제곱은 105자릿수래. 그러니까 몇 자릿수인지를 줬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돼. 몇 자릿수인지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한다고. 7의 100제곱을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해서 계산해 봤을 때 정수 부분이 몇 나왔다는 얘기냐면 80? 4야 6이야 4가 나왔다는 얘기야. 여기서 소수 부분 내가 알파라고 할게. 여기서 알파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어떤 수겠죠? 됐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마찬가지 11의 100제곱 이 친구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하면 그때 나오는 값이 105자리라며. 그럼 정수 부분이 몇이다? 104인 거고, 소수 부분 나도 모르니까 베타라고 할게요. 마찬가지 베타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애야. 이렇게. 우리 문민재 괜찮아요? 잘 보여요? 아저씨 뚱뚱해서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뚱뚱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어야지. 새끼. 됐죠? 여기까지. 딱 이 얘기를 먼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야 이거 가지고서 얘네 자릿수를 구하래. 구할 수 있겠어. 있겠어. 어떻게? 이 친구의 상용 로그 값을 관찰하시고 정수 부분 몇인지 찾으면 되죠. 그럼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건 이거라고. 로그 7의 25. 이 친구 정수 부분 몇인가? 이게 궁금한 거거든. 근데 나한테 알고 있는 정보는 요 두 개 정보밖에 없어. 그럼 이 두 개 가지고 얘를 말해야 된다는 거야.
자, 갑니다. 첫 번째는 요거를 내가 이 100을 앞으로 뿅 뺄 수 있죠. 그럼 100 로그 7은 얘입니다라고 가능하지. 그럼 다시 바꿔서 로그 7은 양변 100 나누면 되잖아. 그럼 뭐야? 0.84 더하기 100분의 알파.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네. 납득이 됩니까? 그럼 얘는 25 곱하기 로그 7이잖아. 그럼 로그 7은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다면서? 그럼 뭐 여기다가 25를 곱하면 되는 거네? 그럼 25를 곱해볼까요? 곱해볼까요? 곱해봅니다. 0.84에다가 25를 곱한대요. 아, 계산 또 힘들겠네. 100분의 84에다가 25를 일단 한번 쓱 곱해주시고, 그 다음 더하기 100분의 알파에다가 또 20을 한번 쓱 곱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받아들여요. 자, 이거 약분됩니까? 뿅뿅 4인가요? 뿅뿅 21인가요? to anyone 나왔죠? 더하기 뿅뿅 하면 뭐야? 4분의 알파인 거지. 받아들여? 자, 이러고 나서 꼭 체크해 주셔야 돼. 분명히 알파는 0하고 1 사이였잖아. 그럼 여기 있는 요 4분의 알파는 어떤 애야? 에헤이, 0하고 4분의 1 사이겠죠? 맞아요? 그럼 이 새끼는 죽어도 1점 몇이 될 수 있다 없다? 0점 몇이겠다. 21 더하기 0점 몇인 거죠? 얘가 정수 부분, 얘는 소수 부분이겠네. 그럼 다음 이 값의 정수 부분이 21인 걸 알았어요. 몇 자릿수인 거예요? 22자릿수인 거예요. 납득이 됩니까?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볼게. 77의 20제곱이잖아. 그럼 77의 20제곱에 우리는 누굴 봐야 되는 거야?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을 보는 거죠. 납득이 돼. 돼. 로그 77의 20제곱 다음에 정수 부분을 관찰할 거야 라는 거라고. 그러면 요거 20 앞으로 뿅 넘어가면 로그 7 더하기 로그 11인 거 아닙니까? 그럼 잠깐만요. 로그 7하고 로그 11이요? 뾰로로로로로로롱 여기 있네. 그럼 요것도 100으로 날아간 다음 나눠주시면 로그 11은 1.04 더하기 100분의 베타.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뿅뿅 넣어서 더해볼래요가 되면 20에다가 어떻게 더했냐? 저거 더하면 몇이냐? 1.88 더하기 100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납득이 돼? 괜찮아? 그럼 여기서 20을 뾰로롱 곱해볼까요? 라고 하면 자, 요거 20 곱하면 몇입니까? 37.6이고요. 여기 20 곱하면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 보셔야 되는 건 이거라고. 얘는 37 더하기 0.6 더하기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 상황이지. 맞아요? 얘 정수 부분 37입니까? 나도 몰라요. 확인해 봐야 돼. 얘를 관찰해 하셔야 되겠네. 얘를.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요. 왜요? 알파 베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5로 나눈다는 얘기는 5로 나눠볼까? 0.4. 그럼 결론. 이 새끼 암만 해봤자 0.4보단 작네? 얘는 1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결론. 정수 부분은 37이었겠구나. 몇 자릿수다? 38자릿수였다.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선생님, 만약에 내가 이 친구 범위 구했는데 0보다 크고 1점 몇보다 작고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예를 들면 이 친구의 범위를 내가 봤는데 이게 0.7하고 요 사이에 있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맞아? 그러면 뭐 해야 돼?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첫 번째, 얘가 0하고 0.4 사이에 있을 때랑
얘가 0.4보다 크고 0.7 사이에 있을 때로 나눠서 봐야 되는 문제가 나올 거고 그때는 이 패턴 자체가 좀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관계를 만족하는 뭐 x의 개수, y의 개수 이딴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문제가 또 뒤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가볼까요? 궁금하니까요. 갑시다. 3-4번입니다. 기본 문제죠. 자, 보시겠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또 나올까? 궁금해 보시면. 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은 어떤 수가 나와 있고요.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자, 이 친구의 소수 부분과 이 친구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는 말. 잠깐만. 소수 부분이 같아? 그러면 로그 x를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일단 x는 10보다는 크잖아. 그럼 다음에 상용 로그 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대신 100보다 작으니까 2보다는 작겠지. 그럼 얘 정수 부분 몇인 거야? 1인 건 자명한 사실인 거고 소수 부분은 나도 몰라.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 야, 이 친구 소수 부분 어떻게 표현? 이 친구 로그 x의 제곱이잖아. 이거의 소수 부분을 또 언급해 봐야 되잖아. 그럼 로그 x의 제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 이때 요 2를 앞으로 뿅 날려서 2 로그 x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로그 x에다 2를 곱한 거니까 2 플러스 2 알파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야? 받아들여? 자, 이런 문제라고. 얘 소수 부분이야? 몰라. 왜 몰라? 알파가 0하고 1 사이니까 2알파는 0하고 2 사이라고. 맞아요? 그럼 얘가 0하고 1 사이일 수도 있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애일 수도 있는 거잖아. 받아들여? 그럼 이때 생각을 해보는 거지. 물론 이렇게 풀진 않아요. 사실 같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야. 첫 번째, 이 알파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면 됐죠? 두 번째, 이 알파가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사이에 있다면 됐음? 그럼 이때 다음 로그 x 제곱의 정수 부분은 2인 거고 소수 부분이 2 알파인 상황인 거죠. 받아들여?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로그 x 제곱의 정수 부분이 몇인 거고 3인 거고 이 친구의 소수 부분은 몇인 거야? 2 알파 빼기 1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소수 부분이 서로 똑같다며. 자, 소수 부분이 똑같다며. 로그 x 이렇게 표현, 로그 x 제곱 이렇게 표현했지. 소수 부분이 똑같대. 그 말은 둘이 뺐을 때 뭐가 나와? 정수가 나온다고. 받아들여요?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서로 빼버리면 뭐 나와? 정수가 나올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얘를 뺄게. 여기서 얘를 뺄게. 됐어? 그럼 서로 빼는 순간 뭐가 나와? 1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정수인 거지? 근데 알파의 범위 알고 있었잖아. 1이 정수네. 그럼 알파는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네. 됐어요? 받아들여? 자, 문제에서 뭐 구하는 거였어? x 갖고 하는 거였지? 야, 알파가 0이야. x는 몇인 거니? 10이네요. 끝. 됐음? 그래서 나눠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어드바이스 부분이 있을 거야. 맞아?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나눈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관찰해 봐 라는 겁니다. 물론 문제 연습은 센에서 조금 더 많이 하겠죠. 자, 뒤로 갑니다. 43페이지고요. 3-5번 문제 쭉쭉 합니다. 오늘의 목표를 향해 달려봅시다. 네? 얘기하세요. 말해봐요. 네. 상관없죠. 마이너스 1 빼기 알파니까요. 그렇게 빼면 맞아? 난 밑에서 위로 뺀데 넌 위에서 밑으로 빼고 싶은 거잖아.
밑에서 위로 뺐잖아. 위에서 밑으로 빼고 싶은 거지. 아니 그냥 그거 말고 그냥 이 알파랑 이알파끼리만 계산. 잠깐만. 2알파가 소수 부분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체를 갖고 얘기한 거죠. 전체를 빼면 정수 부분만 남으니까 정수겠지.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전체로 본 겁니다. 자, 갈게요. 바로 갑니다. 아직 10분밖에 안 됐네요. 자, 보시면. 몰라요. 난 저 식으로 갈 겁니다. 자, 원금 1,000만 원을 연이율 2%로 11년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얘기했을 때 원리합계를 구하세요. 자, 결론. 사실 이 원리합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교육과정에서 쭉 빠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고 사실은 빠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걸 보고 원리합계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 어떤 상황인지 봐봐. 1,000만 원을 연이율 2% 1년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예금을 한대요. 여기서 복리하고 단리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복리라는 건 원금의 이자가 붙어요. 그거에 이자가 또 붙어요. 그거에 또 이자가 붙어요. 이게 복리. 단리는 원금의 이자가 붙어요. 또 그냥 원금의 이자가 플러스 돼요. 또 원금에 그냥 이자가 플러스 돼요. 이겁니다. 그래서 복리 같은 경우는 이자 붙은 그 전체에서 또 거기에 이자가 붙고 또 거기에 또 이자가 붙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 우리가 대부분 다 은행에서 쓰고 있는 건 복리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복리로 하고 있고요. 1년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예금을 한대요. 또 여기서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쌓을 적자예요. 그래서 적금은 일정한 금을 계속 때려 박는 게 적금인 거고요. 예금은 그냥 말 그대로 돈을 맡겨만 놓은 거예요. 맡겨놓고 더 이상 건드리진 않습니다. 그럼 이자가 쭉쭉쭉 붙어서 마지막 10년 뒤에 내가 찾을 거야 라는 표현인 거. 됐죠? 적금과 예금의 차이도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결론. 내가 1,000만 원을 연이율 2%로 1년마다 복리로 주는 은행에다 예금을 했습니다. 그럼 난 10년 뒤에 받을 거 아니야. 받아들여? 자, 처음에 1,000만 원 넣었어요. 1년이 지납니다. 그럼 이 친구 이자 붙겠죠? 얼마? 2%가 붙을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래 1,000이었는데 여기에 1 플러스 100분의 2가 한번 붙을 거라고. 됐죠? 이게 1년 뒤에 나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 원리 합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1년이 또 지나면 이거에 2%가 붙는 게 복리인 거야. 됐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냥 1,000원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건 단리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 잘 안 씁니다. 그럼 이거에 2%니까 1,000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2를 한 다음 금액에 1 플러스 100분의 2가 또 붙는 거죠. 됐죠? 결과적으로 이거 단항식이죠. 계속 하나씩 곱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이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네. 제곱이 되는 거겠지? 2년비 금액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이 됐어. 얼마가 되는 거야? 1,000 곱하기 1.02의 몇 제곱? 10제곱이 되는 거겠지? 이게 10년 뒤 내가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를 다 합친 금액일 거라고. 납득이 돼요? 괜찮아? 그때 이 원리합계 금액을 구하래요. 자, 이거 구하면 답입니다. 얘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계산기 없으면 이거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뭘 줬냐면 이딴 걸 줬어. 로그를 이용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련 이라는 뜻인겠죠. 받아들일까요? 자, 어떻게 계산하는 게 우리가 이쁠까요? 라고 하면 별거 없어요. 너 뭐 하냐?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 1,000 곱하기 1.02에 10제곱이 궁금해. 자, 이 값이 몇일까? 나도 몰랑 x. 됐죠? 나도 몰라. 얘 x라고 할게. 우린 이 x값만 구하면 되는 상황인 거야. 어려운 부분은 얘 때문에 그럴 거야. 1.02의 10제곱이 누군가가 위에 안 주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 값이 누군지를 또 먼저 찾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일단 둘이 같은 거잖아. 그럼 양변에 미치 10인 로그를 취해 볼 겁니다. 여기서 문제. 왜 미치 10인 로그를 취할까? 우리한테 준 게 로그 값이 주어져 있거든. 그래서 로그를 취한 거야. 로그가 주어져 있으니까. 미치 10인 로그를 취해 주시면 로그 x는 로그 1, 10, 100, 1000 곱하기 1.02의 10제곱입니다. 라고 표현하겠죠? 맞나요? 잠깐만요. 얘는요.
로그 1000 더하기 10 곱하기 로그 1.02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네. 괜찮아 민재야. 3이죠? 3이죠? 네. 더하기 잠깐만 로그 0.0086 10 곱하면 몇이야? 0.086인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3.086인 거네요. 네. 맞아요? 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 맞습니까? 근데 잠깐만 얘는요 3 더하기 0.86이잖아. 0.86? 뭐가 안 맞는데? 0.086 미안해요. 0.086? 위에 또 써있네 저기. 그럼 얘는 3 로그 10의 세제곱에다가 이 새끼야 10의 세제곱에다가 로그 1.22를 더한 값이다 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네. 그럼 이거 정리하면 공 몇 개 붙이면 돼? 세 개. 로그 122 빵 되는 거죠. 네. 로그 122 빵이 로그 x랑 같은 거네요. 그럼 x가 몇입니까? 122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연이율 2%에다가 10년 동안 놨을 때 꼴랑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220만 원이니 은행보다는 코인에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가자! 존나 물렸어. 판토막 났어. 가자! 존버하는 거예요. 주식의 명언이 있습니다. 존버는 패배한다. 중고는 엄청 오래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지. 5년에서 10년까지? 주식 명언이 있어요. 팔지 않으면 손해 본 게 아니고 팔지 않으면 이득 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쌤은 기다리지 못해요. 어플 지웠어요. 어플 지웠어요. 지금 어플 지웠어. 어플 지웠어. 뉴스에서 언젠가 비트코인 급등 이런 기사 뜰 때까지 어플 삭제 중입니다. 보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봤을 때 역시 우리 아빠가 날 위해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해주셨구나. 하나에 어? 4,600원이면 하루 버렸다가. 잠깐. 자, 보시면요. 어느 산업에서 노동의 투입량을 X, 자본의 투입량을 Y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친구의 생산량 Z는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했거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뭐 어떤 산업이니 뭐 무슨 뭐 노동이니 이딴 얘기 나오면 다 그냥 쌍무지 하시고 식만 봐. Z가 누구야? 생산량. X가 누구야? 투입, 노동의 투입량. Y는 뭐야? 자본의 투입량. A는 뭔데? 알파는 뭔데요? 뭐 상수, 적당한 어떤 수인가 봐. 나도 몰라. 이게 끝이라고. 이렇게 관찰하시고. 2016년도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2003년보다 각각 2배, 4배고 2016년도에 산업 생산량은 2003년, 2010년, 아이씨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 2.5배다. 일단 얘기했거든. 그럼 몰라. 그냥 봐봐. 2016년이 있고 2003년이 있나 봐. 2003년입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바로 다음 해였죠. 네, 2003년 겨울. 지금은 없어진 크라운 베이커리라는 공장에서 알바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뭐 케이크들 수능 끝나자마자 그 만드는 시즌이거든. 그때 하루에 진짜 케이크를 수천 개씩 만들었습니다. 네. 배합하고 막 수천개 만들어. 계란 막 올려가고. 그때 일을 되게 잘한다는 이유로 그때 그 생크림 만드는 아저씨가 항상 내가 출근하면 날 불러서 한별아 일로 와봐. 왜요? 모르는 척. 왜요? 이러면 이제 생크림 막 슈에다가 막 넣어갖고 먹어. 지금의 하물쌤을 만들어줘야 그때 내가 느꼈어. 그때 케이크뿐만이 아니라 카스테라도 만들었거든. 너네 빵 그 카스테라 500원짜리 막 이런 거 빵 있잖아. 그 먹으면 그냥 그렇잖아. 간 나온 거 먹지? 존맛탱이에요. 죽어요. 따끈따끈한 거 공장에서 딱 빼자마자 그거 딱 벗겨갖고 딱 먹으면 와 진짜 존나 맛있어요. 그때 카스테라의 맛을 느꼈지. 공장에서. 지금 외부에 파는 게 계시잖아요. 보겠습니다.
자, 2003년, 2016년인데요. 지금 보면 이런 얘기 나와 있다고. 2003년보다 2배, 4배가 2016년도에 증가했대. 그럼 이때 우리가 관찰해 보는 거야. 2003년하고 2016년을 딱 기준으로 문제에서 노동, 그 다음 자본. 어려운 내용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또 뭐 있어? 생산량. 기준이 어디냐면 2003이거든. 이때 노동? 그래 X라고 해. 자본? Y라고 하고 생산량? Z라고 했을 때 2016년에 뭐가 됐냐면 이거보다 2배, 4배가 됐대. 노동은 2배, EZ가 됐고, EX가 됐고 자본은 4배, 4Y가 됐고 그랬을 때 생산량이 요때보다 2.5배가 됐대. 2.5Z가 됐대. 이 얘기인 거거든. 됐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너희 생산량 어떻게 구했니? 라고 하면 여기다 넣었단 말이야. 맞아? 그럼 당연히 여기 2.5Z는 어떻게 구했니? 얘네들을 여기다 넣었다고. 그럼 넣어서 그냥 식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넣어서 만든다잉. 자,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2.5Z는 2 곱하기 2X의 알파입니다. 그 다음 4Y의 1 마이너스 알파죠. 베타 어떤 새끼죠? 네. 그거면 베타 곰면 새우 잡으러 가야 돼.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런 관계에 있었다라는 건데 주의하셔야 돼. 2003을 기준으로 Z는 2X의 알파, Y의 1 마이너스 알파와 같다는 등식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Z 자리에다가 이 친구를 대입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관계식이 2개 나온 거야. 그럼 얘네들을 뿅 넣어서 말하는 순간 자 2.5에다 2 곱하면 몇이에요? 5가 될 거고요. X의 알파 제곱, Y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결과적으로 2 곱하기 2X의 알파 제곱, 4Y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과 같다라는 말이 되겠네. 자, 이때 여기 지수 법칙이죠.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X의 알파 제곱, 4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곱하기 Y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고 쓰면 양변에 약분되잖아. 양변에 약분되잖아. 맞아요? 그럼 결론 남은 값 5는 2 곱하기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4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2의 2 마이너스 2 알파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지수끼리 정리합시다.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고요. 2하고 1하니까 3이네요. 됐죠? 네, 물어봐요. 뭐가요? Z 뭐가요? 대입해서 썼어요? 2.5랑 2가 계산됐죠? 저 2예요. 2 곱하기 2.5.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됐죠? 얘가 몇이더라? 5더랑 알파 어떻게 구해? 로그를 세요. A 그래서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 지수에 있다? 그럼 해봐. 지수에 있는 어떤 미지수 값은 구하는 게 사실은 좀 많이 번거롭고 힘들잖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요 지수 자리에 있는 어떠한 모르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걔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로그라는 개념을 갖고 왔다고. 2에다가 몇을 거듭 제곱하면 몇이 될까라고 하면서 받아들여?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 로그를 취하겠죠. 근데 봐봐. 문제에서는 밑이 10인 로그를 줬지. 맞아요? 그럼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하죠. 됐죠? 네. 1 마이너스 로그 2. 맞아요? 맞아요. 그럼 결론. 얘가 몇인지 알고 얘도 몇인지 아니까요. 넘겨서 정리하시면 알파 값이 뿅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값 정리해 주시면 답인 거. 참고로 로그 2는 0.3010이지만 이 문제에서 0.3으로 어림잡아 계산하기로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상용 로그에 대한 활용 문제들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퍼센트로 나오는 문제들 조심하세요. 퍼센트 나오는 문제 조심하세요.
전체를 1로 보시고 비율로 보시는 게 합당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47페이지로 가셨을 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함수 어렵지 않다. 보세요. 자, 지수함수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고 하면 지수 함수야. y는 a의 x제곱. 이렇게 써요. 지수 함수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a에는 누가 오면 안 되냐? 1이 오면 안 되고요. 됐죠? 그리고 0보다 큰 수들만 우리가 언급을 할 거예요. 0보다 작은 애가 오면 이걸 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확장할 때부터는 밑이 항상 0보다 클 때만 관찰을 했습니다. 이게 로그로 같이 넘어온 거죠. 두 번째, 그럼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닌 수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썼을 때 얘를 지수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때 지수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이때 다음 지수함수 그래프를 관찰하시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감소하는 그래프가 돼요. 당연히 0 내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이 존재하고요. 이때 x에다 아무리 큰 수를 대입하셔도 0보다 작게는 안 나올 거예요. 당연히 마찬가지 0도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의 개념, 정근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x축, y는 0입니다. 됐죠? 두 번째, 만약 a가 1보다 큰 수였다면 좌표표면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집니다. 당연히 얘도 0,1을 지나고 있어요. x에다 아무리 작은 수를 대입하셔도 0이나 혹은 0보다 작은 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점근선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지수함수. 끝! 그럼 두 번째, 이 단원. 로그함수. 뭐 있지?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서로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네,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선생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라는 말인데요. 맞나요? 맞잖아요. 1대1 대응. 됐지? 대신 정의역과 치역을 제한해 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함수 볼게요. 정의역에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치역은 제한이 있죠. 어떤 애만 나와? 0보다 큰 애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기본 형태로 봤을 땐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럼 로그함수는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하면 자, x, y 바꿔서 얘기합니다. x는 a의 y제곱이 될 거고요. 이 친구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y는 밑이 몇일 때? a일 때 x다. 됐죠? 그럼 당연히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이런 감소하는 그래프였겠네.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동을 쭉 해주는 순간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자, 요거 대칭이동에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당연히 요 점 1,0일 겁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 친구 정의역 어떤 애가 와? 네, 0보다 큰 애들만 옵니다. 됐죠? 이게 바로 뭔데요? 진수 조건이에요. 받아들여요. 두 번째, 만약 1보다 큰 수, 노란색이었다면 요거 대칭이동 뿅 해볼게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 A 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 A 값이 1보다 클 때 그래프 개형이 조금씩은 달라질 겁니다. 자, 여기다 다시 한번 또 그려볼게요.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이런 그래프. 그 다음 1보다 크면 거꾸로 그렸네. 이히? 자, 이런 그래프. 미안해요, 이 새끼. 그 다음 두 번째, 1보다 크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둘 다 어디 지나? 여기 1,0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정근선 개념 있죠? 얘는 정근선이 어디 있어요? x가 0입니다. y축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로 같이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기해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 얘기해 보세요. y는 x의 대칭. 자, 넘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얘기해 줘요. 이따 남아서.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48페이지에 체크를 하나 좀 해볼게요. 정석 보시면 48페이지에 지수함수의 성질이 나와 있어요. 네, 네모박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50페이지 보시면 또 역시 마찬가지 로그 함수에 대한 기본 정석 네모박스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둘은 항상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관찰하시면 되는 상황. 기본 문제 4-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4-1번 51페이지고요. 따라오세요. 어디 얘기하세요? 이런 그래프는 없어요? 네, 자 보시면은 문제를 좀 까놓고. 봐봐요. 네가 안 그렸는데 뭘 봐요? 이런 그래프는 없어요? 화 좀 내지 마세요.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이렇게. 있어요? 뭐예요? 대칭 이동하면 되잖아요. 저걸 저거? 이거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X축 대칭 이동? 이거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봤어. 마스크 좀 이쁘게 써주세요. 자, 그러면 51페이지로 가서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 조금 빠른가요? 네, 아니에요. 안 빨라요. 니네가 숫자기 싫어서 그런 거죠. 자, 41번입니다. 4-1번입니다. 자,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잘 관찰하셔야 되는 거. 이거 점이에요? 도형이에요? 범위요. 점이죠. 몇 컴마 몇이라는 점이죠. 앞에 펑션 표현이 아니라 그냥 t라는 어떤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는 평행 이동을 했구나라는 말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다음 곡선이 다음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이 됐다고 합니다. 자, 평행 이동 이야기는 우리가 고1 때 도형의 방정식에서 했던 이야기니까 바로바로 갈 거야. y는 3의 2x제곱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럼 x 대신 누구 대입하고? y 대신 누구 대입하고? y 마이너스 n이요. x 대신 x 빼기 m, y 대신 y 빼기 n을 대입하죠. 그래서 우리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을 관찰하실 때 두 가지로 나눴다고. 상식과 비상식.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면 y 마이너스 n은 3의 2x-m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y는 3의 2x 빼기 2m 플러스 n이라고 표현하겠죠. 그게 결과적으로 누구다? 얘다. 맞습니까? 같은 거죠? 그럼 이 친구를 좀 볼게요. 81은 3의 몇 제곱이죠? 그럼 3의 4제곱 곱하기 3의 2x제곱 플러스 1이랑 얘가 같은 거라는 거잖아. 정리하시면 3의 2x 플러스 4 더하기 1인 거죠? 끝났네요. m은 몇입니까? n은요? 끝. 됐죠? 그래서 m과 n 값을 그냥 구하면 돼요. 네, 여기 앞에 펑션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요. 맞아요. 그럼 도형의 이동을 뜻하니까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 메타수학 문제 푸실 때 선생님 이거 F 표현 없는데 왜 부호 반대로 넣어야 돼요? 이런 얘기 있었잖아. 그거 다 수정했어요. 문의 넣어갖고 수정했고요. 이거 1년 동안 10개 정도 잡아주면 뭐 상품권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푸시고 오류 잡아주시면 그거 갖고 상품권 받으면 네, 좋은데 내가 쓰겠습니다. 왜요? 저희 지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공기한테 깎아줘요. 하지 마. 그럼 질문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잡지 마.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곡선이 t에 의해서 다음 곡선으로 이동됐습니다. 이번엔 로그 함수죠. 갑시다. 로그 함수 갑시다. t에 의해서 갑니다. y 대신 누구 넣는다고? y 마이너스 n 넣고요. x 대신 누구 넣는다고? x 마이너스 m을 대입할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야 근데 지금 크기지. 자, 넘어갑니다. y는 로그 2의 3x 빼기 3m 더하기 n인 상황이죠. 네. 맞나요? 그게 얘랑 같은 거지 지금. 받아들여요? 네. 잠깐만. 그렇네요. 호씨 6x 3x 와. 왔더? 얘는 로그 2에 2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로그 2의
2 곱하기 3x 빼기 12인 거죠?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3x 빼기 12랑 같은 거죠? 몇인데요? 1이잖아. 몇인데요? 4인 거잖아. 됐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y는 a의 x제곱을 여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네 조금 더 해도 된대요. 하지 마요. 진짜로? 누가요? 쌤 회의 가시는데. 오늘 아직 35분밖에 안 됐어요? 지금 5분이잖아요. 학기로 확보하는 게 54분 넘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잘 봐, 주의해봐. 네. 숫자로 써서 보여줄게. 자, 3의 x제곱이 있어. 네. y는 4 곱하기 3의 x제곱이 있어. 잘 봐. 얘를 적절히 평행이동해서 얘가 되게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로그 3분의 4. 할 수 있나요? 네. 네. 다시 질문. y는 9 곱하기 3의 x제곱이 있어. 얘를 적절히 평행이동해서 얘가 되게 할 수 있나요? 그건 근데 안 돼. 이거 돼요? 이건 돼요. 이거 돼요?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 이 4라는 거 잘 보세요. 하지 마요. 4를 우리가 3의 몇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적절한 k 값은 누굽니까? 로그 3분의 인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럼 나는 지금부터 4라는 애를 3의 로그 3의 4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럼 결론 3의 x 빼기 x 플러스 로그 3의 4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음 그래프를 x축으로 적절히 평행이동하면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받아들여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2참수든 1참수든 얘기할 때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 적절히 평행이동해서 y는 4x제곱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그에서는 이게 가능한 상황도 있다는 거야.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수로그에 대한 연산을 착실하게 연습해 놓지 않으면 지금처럼 헷가닥 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일 났네. 자, 뒤로 가시면 4-2번 문제가 있어요. 요거까지는 볼게요. 아니요. 빨리. 요거까지는 좀 볼게요. 자, 보세요. 저 자다가 이제 와서 자, 보세요. 누가 보면 되게 열심히 들은 줄. 자, 로그 10의 P가 0.1이고요. 로그 10의 Q가 0.3이고 로그 10의 R이 0.8일 때 다음 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 로그 10의 P가 0.1이래. 그래프 볼게요. 로그 10의 X 그래프 줬죠? 누구 넣으면 0.1 나와요? 이 넣으면 여기 있네요. 됐죠? 누구 넣으면 0.3 나와요? 넣으면 여기 있네요. 누구 넣으면 0.8 나와요? 잘 넣으면 여기 있네요. 맞아요? 우리가 아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 값을 구하래.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10의 몇 제곱이 P인지 말할 수 있죠. 맞아요? P는요. 10의 몇 제곱? 0.1제곱. 밑짓고 나갔다 들어오죠? 맞아요? 지수로 바꿔서 표현한 거야. 두 번째, Q는요. 10의 0.3제곱. 그 다음 R은요. 10의 몇 제곱? 0.8제곱인 거잖아. 그럼 내가 PQR 누군지 아니까 여기다 싸그리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P제곱이라 하면 10의 몇 제곱? 0.2 거기에 곱하기 Q 10의 0.3 루트 R입니다. 0.4 0.4 2분의 1승이니까요. 맞나요? 그럼 결론 10의 몇 제곱? 0.9가 되겠죠? 맞아요? 이 값이 내가 누군지 찾고 싶어 라는 말이잖아. 얘를 관찰하시면 되겠네요. 0.9는 밑이 몇일 때?
11대 K가 되게 하는 값인 거지? 맞아요? 그럼 0.9가 되고 싶어요. 누구 넣으면 됩니까? 고로 D가 됩니다. 이런 표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보면서 판단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잠시만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좀 가세요. 제발. 오지 말라는데 왜 계속 기어오고 있어요? 말을 이렇게 더럽게 안 들어요.